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히스타민, 도파민, 글루탐산, 염과, 그 다음에 가바 이렇게 해왔었고 지금도 가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는 그 가바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건조금 식단 또는 디톡스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아직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과 그다음 우리의 정상적인 대사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기능, 어떤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떼놓고 우리의 어떤 삶이나 생명 활동을 어떤 설명하거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어떤 반복인 것 같습니다. 좌측에 나오는 그림은 한번 많이 보셨을 거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유사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과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뇌장축, 브레인 것 엑시스라고 하는 이 뇌장축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과 우리 중추신경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통로에 대해 가지고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 장내 미생물에서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우리의 어떤 장내 세포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생산되고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특히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이런 미주신경 같은 이런 어떤 큰 신경들은 어떤 그 내장기에 아주 넓게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주신경들을 직접적으로 통해 가지고 중추신경계와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떤 그 호르몬의 어떤 역할로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경로로서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축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의 큰 축을 큰 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뇌와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빨간색 글자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이 가바라고 하는 것이 이 미생물이 직접 해낼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면은 이 미생물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고요.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또는 미생물 생태계에서 이 가바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 제2의 뇌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비피더스균 또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이런 비포도박테리움이라든지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런 어떤 세균들이 가바를 많이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가바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막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절대 이런 열대 우림이 조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려 가지고 그 씨앗이 싹을 터서 아주 무성하게 우거지기 위해 가지고는 그 밭에 아주 양질의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통해서 또는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뭔가 발효한 식품을 통해 가지고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드셔주셔도 내 장 상태가 그 유산균이 정착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균, 그런 어떤 건강한 미생물을 넣어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 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환경이 이런 건강한 미생물들이 잘 유지되고 안정화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조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건자꿈 식단, 건강한 식단, 디톡스 밀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 장의 환경이 미생물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튼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이 가바라는 어떤 그런 물질을 직접적으로 생산해내고 그거를 통해서 뇌의 기능, 중추신경의 기능, 그다음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생물군의 변화 자체가 체내에 있는 이 혈중 가바 농도가 어떤 그 중추신경계 내에 바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근거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뭔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서를 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식단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군의 구성과 그 다음에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케토제닉 식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뇌화성 간질이 있는 소아 환자의 어떤 중추신경계 그런 뇌척수의 액 소구의 가바 수준이 뭔가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마른 사람의 어떤 그 장내 미생물을 비만 환자에게 이식시키는 방법이 이제 대변 이식 방법. 그러니까 대변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장내 미생물군의 조성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미생물을 그 마른 사람의 미생물을 비만 환자에게 옮겨봤더니 거기에서 대사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두드러지게 대사 산물로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 가바라는 그런 어떤 형태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인슐린 감수성과도 관련이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장내 미생물이 이런 가바뿐만 가바라는 건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겠죠. 이 가바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에도 있다시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그런 다양한 신경편당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내 미생물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이섬유를 챙겨서 내 장내에 있는 환경이 건강한 미생물들이 항상 유지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라이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라이브 리뷰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을 해오셨던 분들은 진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